오늘 오전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공시했어. 매출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 영업이익률 72%, 다 역대 최고야. 작년 1분기에 7조 원 남짓 벌던 회사가 5배 넘게 뛰었어. 그리고 이 1분기 한 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년치 전체의 80% 수준이야. 근데 오전 10시 58분 기준 SK하이닉스 주가는 122만 4천 원, 전일 대비 0.08% 움직이지 않았어. 머니카페가 저번에 컨센서스 40조 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었어. 오늘 나온 게 딱 그 시나리오야. 여기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미 다 선반영됐네. 호실적이 주가에 안 반영됐다니 셀온 뉴스다. 오늘 밤부터 유튜브에 쏟아질 분석이 다 이런 톤일 거야. 근데 머니카페는 오늘 다른 걸 짚을 거야. 이 질문 하나 던져볼게. 37조 6천억 원 중에 HBM이 몇 조를 했을까? 그리고 HBM이 아닌 나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어? 오늘 딱 네 파트야. 첫 번째, HBM에 가려진 숨은 주인공. 두 번째, HBM 점유율이 71%에서 55%로 떨어지는 구조. 세 번째, 회사가 100조 원 현금을 쟁이면서 주주 환원도 하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 네 번째, 지금부터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매일 봐야 할 변수 5가지. 끝까지 따라와. 대부분의 분석이 이렇게 말해. 이번 실적은 HBM이 다 했다. AI 수요 덕분이다. 엔비디아 덕분이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불완전한 말이야. 머니카페가 수치를 뜯어봤어. 이번 1분기 SK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겼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까지 올라왔어.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낸드는 HBM 뒤에 가려진 사업부였어. 그런데 한 분기 만에 비중이 급등한 거야. 여기서 진짜 이상한 숫자 하나가 더 나와. 이번 1분기 SK하이닉스 낸드 출하량은 오히려 10% 줄었어. 근데 영업이익은 7조 원을 넘겼어. 출하량이 줄었는데 이익은 역대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답은 가격이야. 지난달 낸드 범용 제품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전월 대비 39.95% 뛰었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야. 그리고 이게 한 번 튄 게 아니야. 15개월 연속 상승 중이야. 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편의점이 물건 개수를 전월보다 적게 팔았는데 매출은 더 많이 나왔어. 왜? 가격을 올려 불렀는데 손님이 그냥 사갔거든. 이게 공급자가 가격을 정하는 시장이야. 그리고 이 구조가 지금 실제 메모리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어. 이게 왜 중요한지 짚고 갈게. 가격을 수요자가 정하는 시장과 공급자가 정하는 시장은 이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 지금 SK하이닉스 낸드는 후자야. 원가는 거의 고정된 상태에서 가격만 오르는 구간이라 오르는 가격이 그대로 이익으로 쌓여. 출하량이 줄어도 이익이 폭발적으로 뛰는 이유가 이거야. 그럼 이게 왜 숨은 주인공이냐? 3가지 이유야. 첫째, 이 영역은 삼성도, 마이크론도, 중국 YMTC도 다 약해. HBM은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쫓아오는 구간이지만 낸드는 수년 넘게 쌓아온 기술 격차가 있어. 특히 AI 데이터 센터용 기업용 SSD, 그러니까 이 SSD 영역이 그래. 여기서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주 중이야. 둘째, 낸드 고객은 엔비디아가 아니야. 하이퍼스케일러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사가는 구조야. HBM이 엔비디아 한 고객에 종속된 구조라면 낸드는 고객이 분산돼 있어. 엔비디아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낸드는 흔들리지 않는 구조야. 셋째, 이번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낸드 전략을 꺼냈어. 321단 소비자용 SSD를 시작으로 기업용 SSD 전 영역에 걸친 라인업으로 AI 수요 전반에 대응하겠다고 했어. 이건 지나가는 말이 아니야. 낸드를 두 번째 엔진으로 본격 세우겠다는 선언이야. 요약하면 이거야. 지금까지 SK하이닉스는 HBM 회사였어. 그리고 HBM 회사는 엔비디아 한 고객의 모든 걸 건 회사였어.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이 보여주는 건 회사가 2개의 엔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두 번째 엔진은 물량이 줄어도 이익이 뛰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어. 이게 다른 분석이 놓치고 있는 첫 번째 지점이야.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자. 첫 번째 엔진인 HBM 얘기야. 여기서 진짜 무거운 숫자가 하나 나와. 대신증권이 최근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돼. 올해 엔비디아 향 HBM3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물량 기준 점유율은 71%야. 사실상 독점에 가까워. 근데 차세대인 HBM4로 넘어가면 이 점유율이 55%로 떨어져. 삼성전자가 28%, 마이크론이 17%를 가져가 복수 공급 체제로 재편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SK하이닉스 주가에 박혀있는 프리미엄의 절반 이상이 HBM 독점 기대감이거든. 독점이 깨진다는 건 프리미엄이 깎인다는 거야. 오늘 밤부터 나올 분석들이 이 71에서 55로 떨어지는 숫자를 가지고 공포를 팔 거야. 근데 머니카페는 여기서 한층 더 들어갈게. 점유율이 떨어져도 SK하이닉스의 절대 물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 왜냐하면 HBM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거든. LS증권 자료에 따르면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탑재 용량이 2024년 455GB에서 올해 1689GB로 거의 4배 늘어나. 그리고 HBM 납품가 자체가 뛰었어. 전세대 HBM3가 300달러 수준이었는데 HBM4는 590달러에서 600달러로 책정됐어. 2배 가까이 올랐어. 계산해봐. 점유율이 71에서 55로 떨어져도 시장이 거의 4배 커지고 단가가 2배면 SK하이닉스의 절대 매출은 크게 뛰어. 이게 바로 이번 1분기 실적이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도를 이렇게 봐야 해. 프로야구에서 한 선수의 타율이 3할 오픈에서 3할로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리그 경기 수가 4배 늘어난 거야. 타율은 분명히 떨어졌어. 근데 안타 개수는 훨씬 더 많아져. 이게 지금 HBM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게 이번 1분기 실적 숫자의 진짜 의미야. 다만 여기서 삼성전자 보유자도 같이 봐야 할 게 있어. 삼성 입장에서 HBM4 28% 점유율은 HBM3 이 시대에 거의 잡아보지 못한 숫자야. 작년 2분기 HBM 시장 점유율이 17%였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거야. 삼성전자 매출 기준으로 보면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189%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와 24조 원 수준이야. 즉 HBM4 구간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아니야. 둘 다 크게 버는 구조야. SK하이닉스 보유자든 삼성전자 보유자든 HBM 시장의 구조적 성장 자체는 같이 누려. 다만 관건은 딱 하나야. 삼성이 이 28%를 실제로 채워낼 수 있느냐. 퀄 테스트 통과 속도, 수율, 공급 안정성. 이 세 개가 한 번만 무너져도 삼성 몫은 그대로 SK하이닉스로 돌아가. 반대로 이 세 개가 순조롭게 통과되면 시장 전망대로 28%를 실제 물량으로 잡아. 이게 앞으로 6개월 안에 결정나. 세 번째 포인트로 가자.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던진 한마디가 있어. 순현금 100조 원 확보와 주주환원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했어. 듣자마자 주주들이 반응한 부분이 주주환원 확대야, 자사주 더 사준다는 거야, 배당 더 준다는 거야, 이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본 사람이 많아. 근데 머니카페는 이 문장을 다른 각도로 뜯어볼게. 핵심은 병행이라는 단어야. 회사는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말했어. 근데 그걸 하면서도 동시에 순현금 100조 원을 쌓겠다는 거야. 이게 가능하려면 무슨 조건이 붙어야 할까? 벌이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커야 해. 숫자로 확인해 볼게. 이번 1분기 SK하이닉스 순이익이 40조 3천억 원이야.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보다 더 커. 환율 효과와 투자자산 평가이익이 더해진 덕분이야. 덕분에 현금 및 현금 성자산이 54조 3천억 원까지 올라왔어. 한 분기 만에 이 정도 현금이 쌓인 거야. 그리고 부채 비율은 12%야. 기업 재무에서 12%는 거의 빚이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야. 즉 SK하이닉스는 이미 100조 원 목표의 절반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고 있고 갚아야 할 빚도 거의 없어. 이 상태에서 주주환원도 늘리고 100조 원까지 더 쌓겠다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돈 돌려주는 건 그대로 해. 근데 그걸 하고도 남은 돈이 너무 많아서 회사에 쌓여간다는 얘기야. 이 남은 돈이 어디로 갈까? 답은 캐펙스야. 설비 투자야.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설비 투자 원칙이 매출 대비 30% 중반이야. 올해 매출이 200조 원 안팎까지 얘기되는 만큼 단순 계산으로 설비 투자가 70조 원 수준이야.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기가 있어. 여기 총 투자 금액이 120조 원이야. 1기 팹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야. 그러니까 100조 원 병행의 진짜 의미는 이거야. 주주 환원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반대로 주주 환원을 적극하면서도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캐펙스 전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체력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야.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것. 그러니까 사이클 바닥에서도 투자 멈추지 않고 경쟁사 말려 죽이는 그 전략을 이제 SK하이닉스가 할 체력이 준비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HBM4 생산 능력을 키우려면 TC 본더 대당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올해만 60대 이상 발주해야 해. 낸드 321단으로 전환하려면 2027년까지 이전 작업이 필요해. 용인 1기 준공도 다가와. 돈이 계속 나가는 구간이 시작된 거야.
비유로 말하면 이래. 지금 SK하이닉스는 운동선수로 치면 3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상금을 받은 직후야. 그 상금의 일부는 가족한테 돌려줘. 이게 주주 환원이야. 근데 나머지 상당 부분은 체육관 짓고 트레이너 채용하고 훈련 장비 사는 데 써. 다음 시즌에서 더 크게 이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이 세 가지를 꿰는 연결고리가 보일 거야. 낸드 두 번째 엔진, HBM사 구조적 성장, 순연금 100조 원과 주주 환원 병행, 이 세 개가 하나의 그림으로 모여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회사에서 AI 인프라 회사로 변신 중이야. 그리고 오늘 37조 원은 그 변신의 첫 증거야. 오전 주가가 0.08%밖에 안 움직인 건 실망이 아니라 시장이 이 변신의 의미를 아직 소화 못한 구간이라고 봐야 해. 자, 그럼 지금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그러니까 약 3개월 동안 여러분이 매일 봐야 할 변수 5개를 짚어줄게. 첫째, 낸드 고정거래 가격. 15개월 연속 상승 중이야. 이게 꺾이면 두 번째, 엔진의 동력이 흔들려. 네이버에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검색하면 월별 데이터가 나와. 둘째, 삼성전자 HBM사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속도. 삼성이 28%를 실제로 잡아내느냐, 아니면 공급 차질로 SK하이닉스한테 몫이 돌아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 셋째, 중국 CXMT와 YMTC의 기술 진전, 특히 낸드에서 중국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면 두 번째, 엔진도 위협받아. 아직은 괜찮은데 계속 지켜봐야 해. 넷째, 용인 클러스터 1기 팹 공정 진행. 2027년 5월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 100조 원 병행 플랜 자체가 흔들려. 다섯째, 2분기 HBM3E에서 HBM4로의 크로스오버 시점. 이게 2분기에 본격화되느냐, 3분기로 밀리느냐에 따라 분기 실적 기울기가 달라져. 이 5개 중에 3개 이상 긍정적이면 상단 시나리오로, 3개 이상 부정적이면 하단 시나리오로 움직여. 시나리오 3개 짧게 볼게. 시나리오 A, 상단. 낸드 가격 상승세 지속, 삼성 HBM사 퀄 테스트 지연, 2분기 영업이익 증권사 전망인 60조 원대 진입. 이 경우 SK하이닉스 주가는 현재 122만 원대에서 150만 원 구간 돌파를 시도해. 시나리오 B, 중단. 낸드 가격 소폭 조정, 삼성 HBM사 정상 진입, 2분기 영업이익 50조 원 안팎. 이 경우 주가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박스권에서 출렁거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C, 하단. 낸드 가격 피크아웃, 삼성 HBM사 조기 침투로 점유율 추가 하락 우려, 2분기 가이던스 실망. 이 경우 주가는 단기 100만 원 구간 이탈도 가능해. 다만 구조적 변신이 깨진 건 아니니까 중장기 재진입 기회로 보는 관점도 있어. 정리할게. 하나, 이번 37조 6천억 원의 진짜 주인공은 HBM 단독이 아니야. 낸드 7조 원이 두 번째 엔진으로 올라섰어. 그것도 출하량이 10% 줄어든 상태에서 만들어낸 숫자야. 둘, HBM사에서 SK하이닉스 점유율은 71%에서 55%로 떨어져. 근데 시장이 거의 4배 커지고 단가가 2배 뛰는 구조라 절대 매출은 오히려 더 커져. 셋, 순현금 100조 원은 주주 환원 축소가 아니야. 배당도 자사주 소각도 적극하면서 동시에 캐펙스 전쟁까지 밀어붙일 체력 선언이야. 현금 54조 원, 부채 비율 12%, 이미 준비된 체력이야. SK하이닉스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0.08% 주가 반응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 지금은 변신 초기 구간이야. 다만 2분기 가이던스가 더 확인될 때까지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가. 평단 낮출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 HBM사 28%가 삼성한테 구조적 변곡점이야. 퀄 테스트 통과 속도 이 하나만 매주 체크해. 이게 통과되면 삼성 주가도 같이 올라가. 반도체 관망 중인 여러분, 지금 들어가야 하는지 아닌지 고민되지. 솔직히 지금 진입은 2분기 가이던스 확인 후로 미루는 게 안전해. 5가지 변수 체크리스트 매일 보면서 하단 시나리오 터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리스크 대비 현실적이야. 오늘 던진 질문 기억나? 37조 6천억 원 중에 HBM이 몇 조를 했을까? 그리고 HBM이 아닌 나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믿겠어? 답은 이거야. HBM이 여전히 가장 큰 엔진이야. 근데 낸드 7조 원과 54조 원 현금과 앞으로 쌓일 100조 원이 HBM 신화가 흔들려도 이 회사를 받쳐줄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이야. 그래서 오늘 주가 0.08%는 실망이 아니라 기회를 보기 위한 쉼표야. 이건 내 분석이야.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해. 틀릴 수도 있어.
투자 결정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해봐. 여러분 계좌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들고 있다면 몇 퍼센트 비중이야?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에 가장 많이 베팅할 것 같아? 댓글로 던져줘. 머니카페가 같이 고민할게. 2분기 실적 발표 일정 나오는 대로 후속 영상으로 올게. 놓치지 않게 알림 설정해두고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 머니카페 알림 설정해두고 같이 가보자.